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바로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코나아이고요. 42,0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0.77%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 종목 좀 생소하긴 한데 지역화폐 관련주죠.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이 옛날에는 엄청 좋은 종목이었어요. 이게 KBT라는 종목이었는데 이게 국민연금도 갖고 있고요. 미래에셋도 갖고 있고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뭐 이것도 한번 지옥 한번 갔다 왔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거래정지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엄청 많이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사실 이 종목이 이때부터 지금 이때는 한 2,000원, 3,000원이었어요. 거기서부터 10만 원까지 올라간 굉장히 좀 핫했던 종목이죠. 예, 핫했던 종목인데 저도 이 와중에 매매를 했었는데 이게 이만큼까지 올라갈 줄 전혀 뭐 상상도 못했고요. 근데 이렇게 했던 종목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더니 결국에는 상폐당할 뻔했어요. 이렇게 예, 상폐당할 뻔했다가 살아났죠. 예, 지옥 갔다 왔죠. 근데 지금 아까 그 패턴 말씀드리면 이것도 아마 뭐 적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을 텐데 지금 여기서 급등을 줬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그 흑자 전환으로 좀 관리 종목 탈피하고 그리고 이제 흐름을 괜찮게 이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앞전에 계속 적자였죠. 예, 적자였다가 거래정지 들어갔다 풀리고 나서 이제 흑자로 좀 이제 전환이 되면서 좀 살아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로 들어갔던 종목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결과적으로 이렇게 또 살아나는 이런 형태가 이제 대부분 많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스마트 카드로 이제 그 성남 시민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제가 그때 찌양의 먹방을 한번 보다가 찌양이 그거를 카드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 카드라고 그러니까 그 지역 화폐 카드에다가 돈을 충전해 갖고 시장에서 쓰면 뭐 1인당 뭐 얼마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 50만 원 한도 내에서 10%를 캐시백으로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내가 그 카드로 시장에서 쓰면 55만 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역 화폐 카드, 그러니까 지역의 뭐 어떤 걸 살리자 뭐 이런 걸로 활용하는 카드인데 이 카드를 지금 이 코나아이가 여러 전국의 57여 개 그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걸 받아갖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스마트 카드 하는 업체인데요. 좀 흑자 전환하면서 그런 것들 탈피하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저력이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요. 그래서 지금 42,000원 매수가인데 지금 흐름도 괜찮고요. 괜찮고 이 종목은 한번 조금 지켜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두더지 패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금 아까 이제 제가 일반 포트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처럼 조금 이제 한 요 지금 하단이죠. 기술적으로는 여기가 하단이거든요. 36,000원 정도. 요 정도 하단에서 좀 천천히 모아 보시면서 좀 단가를 좀 맞춰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조금 회사가 점점 괜찮아지는 어떤 흐름이고 지금 시가총액 6,000원인데 예전에 이제 회사가 엄청 괜찮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좀 저력이 있지 않을까.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보유 의견 드리고 조금 상황 한번 지켜보자. 근데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 여기 36,000원 뭐 이렇게 왔을 때 단가 맞추지 말고 좀 지켜보자. 옆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 좀 지켜보면서 좀 이후 상황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나아이에 대해서 지금 흑자 전환도 했고 추세도 좋기 때문에 보유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재룡전기고요. 6,08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의원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요. 오늘 0.56%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왜 웃고 계시죠? 아, 네네. 네. 아, 이 종목은 그냥 보여서요. 그냥 이게. 네. 일단은 네, 보여서 일단은 회사 자체를 보면 이 종목이 일단은 괜찮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일단은 종목 자체가 이게 대북 테마주고 대북 테마주고 그리고 이제 앞전에 이렇게 크게 패턴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려서 지금 이렇게 눌렸죠. 충분히 눌렸고 대선 테마도 요즘에 북한하고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대북 관련 어떤 그런 좋은 흐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태고요. 많이 받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회사의 어떤 가치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변압기를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그냥 꾸준하게 잘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대선 테마주 이런 부분들하고 좀 다르고 이렇게 뭐 또한 이제 전기차 시대에 또 그런 변압기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게 주로 뭐 변압기를 만드는 또 그런 회사다 보니까 그런 꼭 추미애 관련주가 아니어도 지금 주가는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평상시 때 예전에 급등하면 뭐 10,000원, 20,000원도 쉽게 갔던 종목인데 한 뭐 5,000원권역에서 돌아 올라오면서 지금 여기서 추미애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좀 올라왔죠. 그래서 이게 추미애 이게 경선에 나올 것인가, 이게 경선에 나오면 뭐 한번 어떤 흐름을 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한번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약간 두더지 게임 같은 것처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뭐 조정을 받고 또 뭐 2차 흐름이 있고 3차 흐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 이제 시작됐다 게임이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서 대응하자. 일단은 보유견 드리고요. 이거 이제 좀 그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서 좀 추미애 관련된 그런 이슈라든지 뭐 대선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 뭐 경선 일정 이런 것들 좀 체크하면서 좀 경선할 때까지 좀 끌고 가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재룡전기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선 때까지 모멘텀이 있을 것 같다.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볼게요. 바이두고요. 250달러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죠. 바이두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바이두. 네. 네, 뭐 알리바바나 바이두 종목이 있죠. 네. 그 바이두라는 게 이제 그 우리나라로 치면 뭐 다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뭐 포털 사이트죠. 인터넷 검색 엔진 운영 업체고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볼 수 있고 뭐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뭐 제공할 수 있고 시가총액 한 80억 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흐름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 주식은 미국에 상장돼 있다 하더라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주식에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도 그 중국이 예전에 중국에 뭐 베이징 올림픽 있을 때 중국만 붙으면 아주 그냥 주식들이 다 막 엄청 올라갔어요. 중국에 뭐만 했다, 중국에 진출을 했다, 뭐 중국과 뭐를 한다 하면 우리나라 주식들 다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다 상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테마로 형성되면서 그 주식들이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중국 식품 포장, 중국 원양자원, 차 모두 있고, 뭐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회사 다 없어졌어요. 예. 왜 없어졌냐면요. 다 전부 쉽게 말하면 거짓말 해갖고요. 예. 예. 미국의 루이신 커피도 그냥 사라졌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도심 택시 했던 이항이라는 회사도 거기 공장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요. 예. 그래갖고 공매도 하는 세력이 밝혀내갖고 공장에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막 그렇다고. 근데, 물론 바이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바이두랑 알리바바나 뭐 근데 알리바바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알리바바에 혹시 그거 아세요? 알리바바의 CEO가 네. 시진핑을 비판해갖고, 예. 그래갖고 주가가 폭락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중국의 알리바바 CEO가 본인들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비판을 해갖고 엔트 그룹을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했는데 그걸 다 막았고요. 중국에서. 막고,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 그러니까 중국의 뭐 대기업 회장도 뭐 실종되잖아요. 그냥 중국에서 중국을 뭐 욕하거나 이러면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뭐 어디 예를 들면 뭐 그냥 얘를 누구로 찝으면 안 되겠구나. 어떤 그룹의 총수가 네. 그냥 실종돼요. 그냥 실종되고 그리고 그 기업이 다 해체돼요. 그냥 다 해체되고 그냥 국유화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알리바바의 CEO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분이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자기가 엔트그룹을 그냥 나라에다 국유화 시키겠다고 먼저 얘기했어요. 예. 어떤 그런 정치적인 리스크도 같이 있어요. 중국 주식들이. 근데 지금 중국 주식들의 흐름이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나스닥의 흐름도 안 좋지만 지금 흐름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 뭐 기술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냥
저는 이 중국 주식들을 그냥 안 해요. 예. 그냥 끝이 좋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많이 올라왔던 뭐 샤오펑, 니오 뭐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올라갔죠. 샤오펑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죠. 수익을 물론 뭐 내는 게 뭐 좋긴 하지만 예전에 중국 원양자원, 중국 식품포장 이런 것도 수익 엄청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결국에 이제 없어지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저는 그냥 제가 어떤 부분에 어떤 뭐 돈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데이터들이 좀 약간 위험하다 하면 전 그 위험한 동네로는 그냥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국에 관련된 어떤 회사들은 그냥 그게 뭐 알리바바건 뭐 바이두건 그냥 가급적 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제 스타일이고요. 바이두 같은 경우 이제 그냥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1파 하락, 2파 하락 하고 나서 반등이 지금 좀 작으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여기서 다시 이제 지지를 여기서 120에서 이쪽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조금 흐름이 꺾이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계속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사이가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그냥 똑같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뭐 상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유리한 게 없지 않을까. 지금 이전에도 굉장히 크게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여태까지 이걸 보면 중국의 어떤 그런 사이클을 볼 수 있잖아요. 여태까지 이렇게 크게 많이 중국도 성장을 했는데 미국에서 그 중국을 지금 예전에 그 일본이 그렇게 컸을 때 미국이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환율을 조정하면서 일본을 나락으로 보냈어요. 그냥 그런 G2가 옛날엔 일본이었죠. 옛날엔 일본이었는데 지금 그거를 중국한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경쟁 관계 G2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나라를.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중국 기업이 지금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할 때 어차피 이렇게 많이 내려온 거면 지금 250불이잖아요. 이거 반등은 아마 본전 이상 줄 거예요. 근데 이 본전 이상 주면 다른 종목 많으니까 그냥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그렇고 그냥 가급적 중국 기업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은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다른 종목 많으니까 굳이 중국 기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본전 이상 되면 매도하고 그냥 다른 종목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광석 전문가가 바이두에 대해서는 반등 시에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됐다고 해도 중국 기업들은 조심하자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전문가님, 근데 중국 기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네. 궁금한 점이 있어요. 얼마 전에 중국 기업 샤오미가 최근에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네네네. 네, 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10년간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네. 샤오미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는 거? 100억 달러 투자해서 네. 전기차 하기 힘들죠. 예, 100억 달러 가지고 무슨 뭐 그 정도의 돈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 전기차 사업을 이제 뭐 어떻게 하려고 할지. 근데 물론 이제 뭐 샤오미가 뭐 대륙의 실수라고 해서 좀 되게 서프라이즈하게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하고 있는 거는 뭐 알겠는데 네. 일단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사실 폭스바겐 약간 급이 안 맞죠. 예. 폭스바겐 신경 쓰기도 바쁜데 지금 현대차, 기아차 이런 데에서 뭐 굳이 샤오미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나? 그냥 한번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뭐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카누나 이런 회사들보다도 사실 아무 그런 의미가 없다. 그냥 뭐 로즈타운 모터스, 뭐 카누, 뭐 패러데이 퓨처, 뭐 미국에도 이제 전기차 회사들이 뭐 어라이벌, 뭐 전기차 회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샤오미는 좀 거기에 낄 급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 한번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뭐 네. 그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뭐 어떤 부분에 뭐 타격을 입거나 않다. 뭐 그럴 만한 뭐 그렇게 뭐 신경 쓸 만한 전혀 어떤 긴장하지 그런 않아도 된다.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세종공업이고요. 9,632원, 비중이 좀 크시네요. 51%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업체죠. 네네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지금 방송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일단은 뭐 어떻게 보냐 이런 걸 떠나서 약간 네. 일단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전에 여기 앞에 이제 거래량이 보이시잖아요. 거래량 보이시고 뭐 거래량 아직 나가지 않았고 흐름 괜찮고요.
수소차 어떤 부분에 이슈가 나오면 이게 수소차라는 게 곰곰이 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지금 계속 움직이는 걸 보면 지금 이 저점을 계속 지켜주고 있고요. 이게 저점이 이제 예전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앞전에 만들었던 저점이 8,000원대예요. 8,000 한 초반대였는데 다시 올라오고 나서 수소차의 어떤 오버슈팅이 걸리고 나서 지금 8,000원 후반에서 9,000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흐름을 모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애플카 어떤 이슈가 나오면 좀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8,000원 이렇게 지금 정도 권역에 오면 또 이제 매수세가 좀 생기면서 또 이제 가격을 조금 이제 만들어주고 하면서 계속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전기차와 수소차가 약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기차는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해서 운행을 하는 차예요.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그렇게 이제 길 수가 없죠.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처럼 전봇대로 모든 전기를 다 이어서 갈 수 있는 전 국토에, 그러니까 국토가 좁아갖고 전봇대로 전선을 다 이어서 어디서든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는 전기차가 뭐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땅이 넓어서 뭐 한 번 가면 800km 이상을 가야 되는 뭐 이런 그런 어떤 데서는 전기차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전할 곳이 없는 거죠. 땅이 넓어서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네. 그 전기차들은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서는. 그러면 그곳에서는 전기차라는 게 전기를 보관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배터리에 보관을 하지만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밀도가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충전소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충전소. 그러니까 계속 일정 부분을 충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몇백 킬로밖에 많이 가봐야 몇백 킬로밖에 못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보관하기 쉬운 게 수소차는 원리가 전기를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면서 가는 거죠. 전기를 만들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수소차는 보관이 좀 편한 거죠. 그러니까 LPG나 뭐 LNG처럼 그런 부분을 이제 보관하면서 전기를 만들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수소차도 이제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최종적인 종착지는 수소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관하면서 전기를 만들면서 가는 게 사실 좀 더 편하고 여러 이제 다양한 어떤 지역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전기차를 안 하고 하이브리드 다음에 바로 수소차로 간다. 이렇게 지금 전략을 짰는데 지금 좀 약간 잘못된 부분으로 좀 판단이 되긴 하지만 네. 일단은 수소차도 좀 관심을 갖고 분명히 이 수소차는 나중에 분명히 간다. 이거 수소차에 관련된 종목들은 하나는 꼭 가지고 있을 필요 있습니다. 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종공업에 대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전문가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